안녕하세요, 햄릿입니다. 오늘은 영화 모탈 컴뱃 2를 보기 전 필수 정보 세계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연 영화 모탈 컴뱃 2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영화 모탈 컴뱃 2 지금 시작합니다. It's showtime. 게임 모탈 컴뱃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세계 액션 팬들을 열광시킨 거대한 프랜차이즈입니다. 무엇보다 새롭게 리부트된 영화 모탈 컴뱃의 두 번째 이야기를 다루는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영화 모탈 컴뱃 2를 보기 전 원래 게임 속에서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었는지와 중요 캐릭터 및 세계관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모탈 컴뱃과 관련된 작품들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감상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t's showtime. 일단 가장 먼저 모탈 컴뱃이란 게임이 어떤 작품이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over here! 모탈 컴뱃 시리즈는 오랜 시간 비디오 게임 시장에서 수많은 게이머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온 작품입니다. 모탈 컴뱃의 잔혹성은 게임의 인기 비결이기도 하지만 국내에서 정식 발매를 거부당할 정도로 하드한 액션 연출을 자랑하고 있죠. 오늘날 모탈 컴뱃은 격투 게임 장르의 거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위대한 시작점은 굉장히 소박했었습니다. 1991년 미드웨이 게임스의 존 토비아스와 에드부는 경쟁회사의 게임 스트리트 파이터의 대성공을 보고 우리도 사실적이고 하드코어한 격투 게임을 만들자고 결심하게 되죠. 처음 그들은 당시 최고 액션 배우 장클로드 반담의 주연 영화 유니버셜 솔저 혹은 투혼과 같은 영화를 게임화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장클로드 반담을 주연으로 한 영화의 라이선스 협상이 무산되면서 그들은 영화 투혼과 같은 비밀 무술대회 컨셉을 가진 격투 게임을 자신들만의 오리지널 스토리로 만들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게임 모탈 컴뱃에 영향을 준 영화 투혼은 장클로드 반담을 최고의 액션 스타로 만들어낸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죠. 홍콩에서 비밀리에 열리는 무술대회 쿠미테는 세계 최강 무술가들만 모이는 토너먼트로 특별한 규칙 없이 싸우고 심지어 사망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죽음의 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The Kumite was first used to measure fighting skills and spirit of its members. 게임에서는 이러한 죽음의 무술대회라는 컨셉을 가져와 서로 다른 차원을 침공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한 격투대회를 모탈 컴뱃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Welcome you to Mortal Kombat. 당시 미드웨이 게임즈의 에드분과 존 토비아스는 영화 투혼에 과장되면서도 세련된 무술 액션을 그대로 게임으로 옮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 무술가 배우들을 불러 수백 번의 동작을 비디오로 촬영한 뒤 프레임 하나하나를 디지털화해서 게임 캐릭터로 구현한 것이죠. 스트리트 파이터 2처럼 손으로 그린 만화 스타일이 아니라 초현실적으로 리얼한 움직임을 보여준 당시 기술로는 엄청난 혁신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게임 모탈 컴뱃은 실제 배우들의 무술 동작을 픽셀 게임으로 변환한 작품이며 영화 투혼 속 죽음의 격투대회 쿠미대의 역동적인 액션 느낌을 게임으로 완벽하게 재현한 것입니다. Every 5 years, the best fighters in its ranks would face each other in full contact. 모탈 컴뱃의 실사 촬영 기법은 당시로서 현실감이 압도적이라 오락실 플레이어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당시 오락실 수익 차트에서 항상 모탈 컴뱃이 1위를 차지했으며 기기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풍경이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모탈 컴뱃의 엄청난 인기 비결 중 하나는 페이탈리티라는 피니쉬 기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각 캐릭터들의 특징을 살려낸 피니쉬 기술은 엄청난 수위를 가진 장면으로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피가 튀고 뼈가 부러지는 연출을 과감없이 보여주며 성인용 격투 게임에 정점을 찍었다고 할 수 있죠. It's training them to enjoy and like violence as a form of conflict resolution. 모탈 컴뱃은 게임이 더 이상 아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사회에 각인시켰지만 당시에 엄청난 수위로 인해 정치인들이 개입하게 되면서 비디오 게임의 폭력성에 관한 의회 청문회가 소집되게 됩니다.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조셉 리버만과 호브 콜은 비디오 게임의 폭력성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강하게 비판하며 규제를 촉구했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Expect this only to be bought by kids. So is this responsible advertising? 이 게임은 아이들을 위한 오락이 아니라 폭력을 가르치는 교본이며 우리 아이들이 이런 디지털 살인을 연습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냉전 시기 동안 미국의 가장 큰 외부의 적은 공산주의였는데 소련이 붕괴되면서 공동체의 결속력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적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모탈 컴뱃은 그 공백을 메우기에 아주 완벽한 타겟이었으며 우리 아이들의 정신을 파괴하는 내부의 적이 나타났다는 프레임이 대중들에게 쉽게 먹혀 들어갔던 시기였습니다. 이 사건은 부모들의 공포와 분노를 자극하기에 가장 좋은 소재였으며 이는 복잡한 경제 정책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강력한 선거 홍보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죠. 공산주의 간첩들로부터 나라를 지키자는 구호 대신 폭력 게임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자는 구호가 선거판에서 더 효율적인 무기가 된 셈인 것입니다. 그렇게 1994년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게임 제작사들은 연합하여 독립적인 심의 기구인 ESRB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흔히 보는 E, T, M 등의 등급 마크가 게임 패키지에 붙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게임을 직접 즐기던 층의 반응은 정치인들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잔인하다고 난리치는 게임이면 무조건 플레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면서 금지된 열매가 더 달콤하듯 결과적으로 정치인들의 개입은 모탈 컴뱃에 수십억 달러 값어치의 무료 광고를 해준 셈이 되었던 것입니다. I bought this game because it contains the blood and violence that was represented in the arcade version. 청문회 이후 모탈 컴뱃의 판매량은 급증했으며 ESRB 시스템 도입 이후 제작사들은 오히려 성인 등급을 받았으니 마음껏 더 잔혹하게 만들겠다는 명분을 얻어내게 됩니다. 뭐보다 청문회 직후 모탈 컴뱃 2가 나오게 되면서 제작진들은 잔인한 페이탈리티를 포함하여 프렌드십이라는 피니쉬 기술을 만들게 되죠. 프렌드십은 격렬한 격투 직후에 갑자기 서로 화해를 하는 굉장히 뜬금이 없는 평화로운 연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인들이 자주 하는 도덕적 건전함을 극단적으로 과장해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게임의 본질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증명하려 한 것이죠. 결국 프렌드십은 검열에 굴복하는 대신 검열 자체를 게임 안에서 희화화해버린 게임 역사상 가장 영리한 반항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시스템은 시간이 흘러 모탈 컴뱃 시리즈만의 독특한 전통이 되었고 이제는 정치적 조롱을 넘어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게임 속 숨겨진 반전 매력 요소가 되었죠. 그렇기에 이번 영화 모탈 컴뱃 2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성인용 등급에 준하는 수위 높은 액션이기 때문에 전편보다 더 창의적인 페이탈리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Get over here! 모탈 컴뱃 세계관에는 다양한 차원들이 존재하며 욕심이 많은 사악한 차원에서는 다른 곳도 자신들의 우주로 만들기 위해 다른 차원을 넘어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가장 사악한 인물이 바로 아웃월드의 샤오칸이라는 인물이었죠. 이번 영화 모탈 컴뱃 2편 속 등장하는 메인 빌런이 바로 아웃월드라는 이름을 가진 차원의 샤오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다른 차원들을 무차별적으로 침공하여 지배하려는 존재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있다면 샤오칸이 지배하려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차원인 에데니아라는 곳을 알아봐야만 합니다. 영화 모탈 컴뱃 2편 속에서 샤오칸이 한 남성을 참수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바로 에데니아 차원의 왕 제라드였죠. 그렇게 샤오칸은 제라드 왕의 아내인 신델 여왕을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되면서 그녀의 딸 키타나 공주를 수양딸이자 냉혹한 암살자로 키워내게 됩니다. 바로 영화 모탈 컴뱃 2편 속 등장하는 두 인물이 샤오칸이 지배한 에데니아 왕국의 신델 여왕과 키타나 공주인 것이죠. 쉽게 설명드리자면 어벤져스 속 타노스처럼 제호 베레이 행성의 가무라를 수양딸로 걷어들여 암살자로 키워낸 부분이 모탈 컴뱃의 키타나와 매우 비슷한 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 really don't feel comfortable hitting a girl. Don't worry. You won't.
모탈 컴뱃 세계관에는 엘더갓이라는 고대 신들이 존재하는데 샤오칸처럼 무분별한 차원 간 정복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이에 개입을 하게 되죠. 어떤 차원이 다른 차원을 정복하여 병합하고 싶다면 방어하려는 차원의 전사들과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침공 권한을 얻어낼 수 있는 신성한 법규를 제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화의 제목인 모탈 컴뱃. 이 무술 대회에서 10연승을 거두는 순간 다른 차원을 침공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바로 모탈 컴뱃 초반부 세계관에서 매우 중요한 점은 샤오칸이 이끄는 아웃월드가 모탈 컴뱃에서 9연승을 달성한 시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It's time to end this game. Once and for all. 영화 모탈 컴뱃 1편의 시점 또한 9연승을 달성한 아웃월드가 10연승을 달성하기 이전 지구를 대표하는 전사들을 모두 제거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웃월드의 샤오칸을 따르는 생숭은 서브제로 비안을 시켜 지구의 대표자들을 암살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면서 영화 모탈 컴뱃 1편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인 모탈 컴뱃이라는 토너먼트의 개념을 확립하였으니 가장 핵심적인 등장인물과 이 캐릭터들이 어떤 작품에 영감을 받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탈 컴뱃 세계관에는 격투 장르답게 정말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하죠. 사실상 게임 속에서 코스튬의 색깔을 변형시켜 팔레트 스왑 캐릭터들을 만들어내는데 외형은 똑같지만 색상을 다르게 표현하면서 개발 효율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외형은 비슷하지만 색을 통해 캐릭터들이 가진 특성과 이야기가 모두 다른 만큼 주요 스토리를 알고 계신다면 영화를 더욱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으실 겁니다. 모탈 컴뱃 세계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선 등장인물들의 선악 포지션을 먼저 알아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구를 대표하는 어슬렐름의 전사들과 아웃월드를 대표하는 샤오칸의 전사들을 구분하신다면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는 영화 모탈 컴뱃 2편을 완벽하게 파악하실 수 있죠. 자, 가장 먼저 어슬렐름 지구를 대표하는 전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모탈 컴뱃 시리즈의 진정한 기둥이자 어슬렐름의 상징적인 수호자 레이든을 알아보도록 하죠. Make a pretty good Superman. Superman's boring. I'm Raiden. 대부분의 신들이 인간의 일에 무관심한 반면 레이든은 인간들을 깊이 아끼며 아웃월드나 네덜렐름의 무자비한 침공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깊게 눌러쓴 삿갓과 푸른빛이 감도는 도복, 그리고 전기가 흘러 번쩍이는 하얀 눈동자가 외형적 특징이기도 하죠. 그의 주된 능력은 손에서 번개를 쏘아 상대를 장전시키거나 번개로 변해 순식간에 상대의 등 뒤로 이동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든의 초기 디자인과 컨셉트는 1986년 존 카펜터 감독의 명작 영화 빅 트러블에 등장하는 번개술사 중 한 명인 라이트닝에서 강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삿갓을 쓴 외형과 번개를 다루는 모습이 매우 흡사하기도 하죠. 무엇보다 그는 신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모탈 컴뱃에 참가할 수 없었습니다. 고대 신들은 레이든과 같은 수호신들에게 인간들을 인도하고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들을 대신해서 운명을 결정지을 대회에 직접 나서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불게임 원칙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레이든은 압도적인 신의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챔피언들이 아웃월드의 괴물들을 이겨주기를 애타게 지켜봐야만 하는 것이죠. 사실상 레이든은 평범한 무술 실력만으로는 샤오칸을 따르는 흑마법사 생숭과 팔이 4개가 달린 고로 같은 압도적인 괴물들을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레이든은 소림사의 승려들과 협력하여 어슬렐름의 평화를 수호하고 다음 모탈 컴뱃 대회에 출전할 최정예 전사들을 전문적으로 발굴, 훈련시키는 전위대로서 백령교를 창설하게 된 것이죠. 바로 백령교에서 가장 중요한 어슬렐름의 대표는 위대한 쿵라오와 리우캉입니다. 위대한 쿵라오는 수세기 동안 어슬렐름 차원을 지키기 위해 모탈 컴뱃에 참가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쿵라오는 세기에 따라 그 후손이 자리를 물려받게 되면서 모탈 컴뱃 참가를 위해 백령교에서 고도의 훈련을 받게 되죠. 쿵라오의 가장 큰 상징인 모자 던지기 기술은 첩보 영화의 대명사인 007 시리즈와 1975년 고전 무협 영화 혈적자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개발진은 이 아이디어들을 무술 격투 게임에 맞게 어레인지하여 가장자리에 날카로운 칼날이 달린 넓은 삿갓으로 바꾸어 위대한 쿵라오에게 씌워주었던 것입니다. Flawless victory.
무엇보다 영화 모탈 컴뱃 1편 속 위대한 쿵나오는 흑마법을 쓰는 생숭에게 죽음을 겪게 되죠. 게다가 그는 자신의 영혼을 빼앗기게 되는데, 이번 영화 모탈 컴뱃 2편 속에서 악의 편에선 위대한 쿵나오가 재등장하게 되며 바로 백령교에서 함께 훈련받던 리우캉과 싸우게 됩니다. 리우캉의 뼈대와 외형은 위대한 전설 바로 이소룡에게서 절대적인 영감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전체 스토리의 뼈대를 이끌어가는 서사의 중심이자 진짜 영웅이라고 할 수 있죠. 리우캉은 어슬렐름의 고아 출신으로 백령교에서 자라게 되면서 번개의 신 레이든의 가르침을 받으며 모탈 컴뱃에서 싸우기 위한 무술가로 성장합니다. 그는 모탈 컴뱃 시리즈에서 괴물 고로와 생숭, 아웃월드의 폭군 샤오칸, 심지어 타락한 고대신 신노까지 모두 1대1로 꺾으며 지구를 연달아 구원하는 절대적인 챔피언으로 군림하게 되죠. 그만큼 모탈 컴뱃 세계관에서 실질적인 주인공 위치에 있는 리우캉은 리부트된 영화 속에서 사이드에 빠져있는 포지션으로 등장합니다. 모탈 컴뱃 대회를 위해 지구의 대표자들을 훈련시키는 역할로 등장하는 만큼 그의 매력적인 이야기 또한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죠. 2021년 개봉한 모탈 컴뱃 1편은 콜 영이라는 새로운 주인공을 내세웠습니다. 관객들이 모탈 컴뱃의 낯선 세계관을 콜령의 시선에서 차근차근 배워가도록 만든 것이죠. 게임 1편에서는 평범한 승려였던 리우캉이 잠재력을 폭발시키며 세상을 구하는 성장형 영웅의 서사를 가졌다면, 영화에서는 이 성장 스토리의 주인공 자리를 콜 영이라는 새로운 인물에게 넘겨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인공 자리를 내어준 대신 2021년 영화의 리우캉은 든든한 조력자 포지션을 맡았습니다. 리우캉은 이미 훈련을 마친 레이든의 수제자이자 어슬렐름의 정예전사로 등장하며 모탈 컴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콜령과 소냐, 블레이드, 케노를 레이든의 신전으로 안내하고 그들이 내면의 힘인 아르카나를 각성할 수 있도록 돕는 선배이자 교관 역할을 수행합니다. 무엇보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존재하는데 바로 샤오칸에게 양녀로 키워진 키타나이죠. 리우칸과 키타나의 사랑 이야기는 모탈 컴뱃에서 가장 핵심적인 스토리 라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탈 컴뱃이라는 피와 살점이 튀는 끔찍하고 냉혹한 세계관 속에서 리우칸과 키타나의 사랑 이야기는 유일하게 빛나는 한 줄기 순수하고 로맨틱한 서사였던 것이죠.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멸망과 리부트를 반복하는 우주의 역사 속에서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 운명적인 사랑으로 묘사됩니다. 리우캉은 지구를 지키는 소림사의 순수한 승려였고, 키타나는 아름다운 차원 에덴니아의 공주였으나 아웃월드의 폭군 샤오칸에게 세뇌되어 그의 양녀이자 내용혹한 남살자로 길러졌습니다. 키타나는 샤오칸으로부터 어슬렐름의 전사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리우캉의 고결함과 무술 실력에 깊은 인상을 받게 되죠. 리우캉 역시 키타나의 아름다운 이면에 숨겨진 슬픔과 억압된 진실을 꿰뚫어 보게 된 것입니다. 리우캉의 도움과 진심 어린 설득으로 키타나는 샤오칸의 세뇌에서 벗어나 에덴니아를 해방시키기 위해 어슬렐름의 편으로 돌아서게 되죠.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되며 키타나는 에덴니아의 해방을 위해, 리우캉은 지구의 방위를 위해 함께 싸우는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리우캉과 키타나의 러브라인뿐만 아니라 영화 모탈 컴뱃 2편 속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될 자니 케이지와 소냐 블레이드를 주목하셔야 하죠. 모탈 컴뱃 세계관에서 여군 출신인 소냐 블레이드는 1980년대 홍콩 무술 영화와 할리우드 B급 액션 영화에서 맹활약했던 전설적인 여성 무술 배우 신시아 로슬록에게서 절대적인 영감을 받았습니다. 금발의 백인 여성이지만 화려하고 아크로바틱한 동양 무술을 구사한다는 설정 자체가 그녀를 오마주한 것이죠. 무엇보다 그녀를 파악하기 위해선 미 특수부대 소속의 직속상관 잭스 브릭스라는 인물 또한 알아봐야만 합니다. 모탈 컴뱃 시리즈에서 잭스 브릭스와 소냐 블레이드의 관계는 단순한 직장 동료와 전우애를 훌쩍 뛰어넘는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피를 나눈 남매 같은 사이이죠. 초창기 설정에서 잭스는 미 특수부대 소속인 소냐의 직속 상관이었는데 수많은 생사의 고비를 넘기며 직급을 떠나 서로의 등을 완벽하게 맡길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로 발전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서사는 항상 서로가 위험에 처했을 때 주저없이 목숨을 걸고 구하러 가는 관계이기도 하죠. 일부 격투게임 팬들은 남녀 파트너란 점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로맨스가 있지 않을까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두 사람의 관계를 철저하고 완벽한 플라토닉 전우애로 못 박았었죠. 그렇게 소냐 블레이드의 로맨스 상대는 할리우드 스타 자니 케이지가 대신하게 됩니다. It's showtime.
영화 모탈 컴뱃 2편에 나오게 되는 자니 케이지는 실질적인 극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힘과 잔혹함이 지배하는 이 무거운 세계관 속에서 자니 케이지는 유일하게 밝고 가벼운 에너지를 뿜어내는 개그 캐릭터이자 동시에 스토리가 전개될수록 가장 극적인 내적 성장을 보여주는 진정한 영웅이기도 하죠. 자니 케이지는 어슬렐름의 평화나 위대한 운명 따위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모탈 컴뱃 대회에 참가한 이유는 오직 내 영화 속 무술 액션이 대역이 아니라 진짜 내 실력이라는 걸 대중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주특기는 급소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영화 투원 속 배우 장클로드 반담의 영감을 받아 탄생된 캐릭터이기 때문이죠. 모탈 컴뱃 시리즈에서 자니 케이지와 소냐 블레이드의 관계는 피가 튀는 잔혹한 세계관 속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드라마를 보여주는 시리즈의 대표 공식 커플입니다. 철없는 할리우드 스타와 원칙주의자 특수부대 여군이라는 물과 기름처럼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사람의 로맨스는 타임라인을 거치며 아주 이치적으로 발전하게 되죠. 모탈 컴뱃 2편은 2026년 5월 6일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모탈 컴뱃 영상으로 스콜피온과 서브제로 이야기를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모탈 컴뱃 2편을 보기 전 세계관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영화 모탈 컴뱃 2 이상 햄릿이었습니다.